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오미, 사오미는 우리 삶으로 치면, 인간의 삶으로 치면요, 청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기죠. 나이로 따지면 뭐 20대에서 30대까지를 청년기라고 하는데, 자, 그만큼 이 청년기, 그 중에 이 미토는 30대 중반, 후반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30대 초부터 뭐 30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름, 화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인간의 욕망이라도 인간의 욕망, 어떤 물질욕, 그다음에 출세욕, 그걸 뜻하는 인간의 욕망이 응집한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토는 거기에 이제 최극단을 달리는 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뭔가 이제 풋풋한 20대를 지나면서 자충우돌 하다가 사화에 생지를 맞아서, 그러다가 오화에 이제 뜨거운 맛도 좀 보고 20대 중반, 뭐 30대 초반을 거치면서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면서 미토에는 이제 산전수전 어느 정도 본인이 겪어봤다. 그래가지고 어떤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물질욕, 출세욕이 앞서가는 어떤 그런 시기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미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본인이 그걸 잘 떨쳐내지 못하면 마음이 좀 괴롭죠. 마음이 괴롭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대리에서 이제 뭐 과장 가는 어떤 그런 진급의 기로에 있어서 출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해서 자녀도 갖고 뭐 집도 장만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속세에 물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속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세에 물들어서, 이게 좀 슬프지만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임묘진,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그래도 좀 풋풋했죠.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했지만, 사오미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 만능주의 그런 거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욕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욕심이 많아져서 괴로운 거죠. 욕심, 다 욕심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저 또한 욕심을 지금 아직 다 못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미토를 거쳐야만, 미토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신유술의 단계를 거치는 거죠. 신유술. 자, 비로소 이제 금의 단계면서 이게 또 음의 시작. 그렇죠? 이 신에 비로소. 자, 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임수가 신금에서 장생을 하는 글자거든요. 임수는 음의 대표죠. 그쵸? 음의 대표가 신금에서 장생하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그쵸? 음의 길을 열어가는 어떤, 자, 그런 걸로 도래를 한다. 그래서 미토에서 신금으로 갔을 때는 일단은 이 정신, 어느 정도 욕망과 물질욕, 출세욕을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신금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내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종교성을 좀 갖게 되는 거죠. 종교성, 철학성.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유술은 우리가 40대 인간으로 따지면, 사람으로 따지면 40대에 접어드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의 세계, 그쵸? 음의 세계로 접어드는 시기를 거치는, 자, 그런 시기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토에는요, 번잡합니다. 생각도 번잡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생각도 그렇고요. 시간적으로도, 오후 1시 반부터 15시 30분까지 오후에 밥 먹고 좀 피곤하고 노곤하고 막 하는 시간이죠. 일은 마무리를 해야 되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을 새로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일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막 결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번잡하면서 장소적으로도 또 말씀드렸지만 좀 번잡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잡한 곳. 이게 화의 그 고지로서, 그렇죠? 번잡한 곳이라고도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토를 물상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번잡한 곳이라고 하는 이 시장통, 사람 많아서만 물건 팔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금화교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자, 금하고 화에서 서로 이제 모양이 바뀌는 그러니까 이 미토가 금화교역을 이루는 어떤 그런 시기이면서 글자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금화교역을 하는 미토에는 이 정화가 들어있는 거죠. 정을기의 정화. 뜨거운 열기로서 이 경금, 재련되지 않은 금을 이제 다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기로 또 우리가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토에서 신금으로 이어지면서 종교와 철학성,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또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오미, 미토가 가지는 의미는 참 이 글자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주풀이가 쉽지 않은 게, 이 한 글자, 함축된 글자를 가지고 이게 뭐 미토가 뭐 재성이 될 수도 있고요. 십성 중에 관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인성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함축을 해서 그거를 딱 집어서 현재 어떤 그 사람의 상황과 접목시켜서 이거를 풀이를 해주고 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도 복잡하지만 또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이걸 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공부를 계속 지금 해 나가야 되고, 자, 이 미토, 그쵸? 미토는 한번 써볼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수시로 한번 손으로 써 보셔야 됩니다. 사오미, 저도 한자를 그닥 잘 쓰는 글자는 아닌데 계속 써야 글자도 이뻐지고요. 여러분들 통변할 때 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토. 자, 미토는 먼저 다시 하면 이게 사오미 화죠. 여름의 방학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토는 해, 묘, 미, 이 삼합의 묘지, 그쵸? 이게 생지고요. 이게 왕지고 묘지죠. 그 다음에 화의 고지고, 그 묘고지라고도 하는데 이게 삼합의 묘지, 방합의 고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오미, 그 다음에 해묘미,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큰 의미는 다시 얘기하지만 사오미,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이어주는 토이기도 하면서 해묘미, 그러니까 이 목이죠. 목 삼합의 묘지기 때문에 이 목과 반대되는 계절적인 글자는 금이죠. 이게 봄이고 가을. 그 다음에 이 반대되는 글자를 또 써보면 이게 화고 수가 있죠. 이게 이게 여름이고요. 화가. 이게 겨울이죠. 수가. 가을이 열려면 목기운이 없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봄을 열려면 금기운이 없어져야 돼요. 금기운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을 열려면 화기운이죠. 그럼 수의기운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가 각각의 계절에 있어서, 자, 축은 사유축이죠. 사유축 금의 묘지입니다. 축이 경금, 축이 인묘가 돼서 완전히 인묘가 돼서 사라져 줘야 비로소 목이인 봄이 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이치로 이 미토는 해묘미, 그쵸? 목이 닫힘으로써 신유술, 금국, 가을을 열어갈 수 있는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도 마찬가지고요. 신자진, 수죠. 신자진 수. 신자진 수국의 삼합 중에 진토는 수의 묘지니까 수는 겨울이죠. 신자진. 겨울을 닫아야 사오미, 여름을 열어간다. 이런 어떤 이치가 이 삼합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 크게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가 삼합만 알고 있고 이 각 계절의 진술충미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있죠. 이거에 서로, 그렇죠? 지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간은 생극자 운동을 하지만 지지는 합형충파에, 그래서 반드시 수극화를 하지 않습니다. 화극수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서로 극하니까 그걸 보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충이라고 합니다. 같은 어떤 대등한 세력이 빵 부딪혀서 충돌을 일으키는. 극은 일방적으로 극하는 거죠. 한쪽이. 그래서 천간은 생극자와 지지는 우리가 보면은 갑경 충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용어죠. 그렇죠? 갑경극이죠. 갑경극.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미토는 가장 더운 달입니다. 자, 왜냐? 자, 다시 말씀드리면 개수가 있어요. 개수가 12운성을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예습하는 차원에서 개수라는 어떤 천간의 글자는 미토에서 임묘합니다. 임묘. 그러니까 개수는 음의 극단이면서 냉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수의 기운이 임묘가 되니까 가장 덥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화는 열이죠. 병화는 빛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화인데 이 정화가 정축에 또 이게 임묘를 하거든요. 임묘를 하기 때문에 이 열기가 완전 임묘되는 계절이 축토니까 이 축월이 가장 춥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논리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점점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했던 얘기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니까 제 강의를 물론 반복해서 보면 좋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냥 1강부터 쭉 순서대로 한 번 정도만 쭉 봐도
그 강의 안에서 계속 제가 반복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아시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장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장간. 자, 미토, 정, 을, 기. 날짜로 따지면 9, 3, 18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여기고요. 이게 중기, 이게 봉기. 근데 이 진술충미, 진술충미는 전부 다 이 날짜 배정이 9, 3, 18로 돼서요. 이 중기가 3일로 가장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 중기가 나타내는 글자는 어떤 사회성, 직업성. 그러니까 중기는 삼합의 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미토가 삼합에 뭐에 해당이 되어 있죠? 해, 묘, 미. 그렇죠? 미에 해당이 되어 있죠? 해묘미는 목이죠? 그렇죠? 근데 미토가 음이니까, 그렇죠? 음이니까, 간목과 을목 중에 을목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무튼,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신금을 볼까요? 신금. 자, 신금은 지장간이 무임경이죠. 자, 신금은 신자진의 생지죠. 삼합으로. 신자진은 수죠. 수는 임수와 개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무임경, 양이니까, 양의 성분이니까, 자, 임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술충미의 중기 사회 직업성이 날짜가 3일밖에 배정이 안 된 것은 제가 볼 때 이 마무리, 이 진술충미는 화계라고 해서 덮는 겁니다.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술충미가 되면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벌리고 하지 말고 정리하고 사회적으로 마무리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3일 정도 일을 크게 벌리지 말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직업성, 사회성 막 돌아다니는 거는 최소화하고 내 본연의 어느 기토, 그쵸? 18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정을기 의미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좀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적인 내용. 자, 미토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방향. 자, 방향은 제가 이렇게 써야 되죠, 또. 자, 인, 묘, 아까 순서가 바뀌었죠? 사, 오, 미, 신, 술, 해, 자, 축. 이번에는 목이 동쪽으로 왔고요. 신유술이, 금이 서쪽으로 왔습니다. 서쪽, 동쪽. 사오미, 화가 남쪽이죠. 해자축, 수가 방위적으로는 북쪽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좌오묘유는 정동서남북을 뜻하고요. 이 미토 같은 경우는
여기서 90도, 30도, 30도, 30도죠. 30도, 30도, 30도. 그래서 정확하게는 남쪽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남남서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남서방향. 이해되시죠? 남남서방향. 남쪽에 치우치지만 서쪽으로 좀 가 있는 남남서방향. 그러면 시는 서남서방향. 어쨌든 저는 그냥 남남서방향, 서남서방향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방위적으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미토는 남남서방향이구나 이렇게 방위적으로 알면 되시고, 시간도 이 미월이 7월이죠. 공교롭게 시간으로 따져도 7시 방향. 다른 어떤 글자는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데 미월은 7시 방향으로 매칭이 딱 되더라고요. 이러고 여러분 참고 삼아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체나 건강으로 보면 미는 토죠. 그러니까 토는 위장, 비장. 그리고 미토는 특이하게 또 피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는 왜 피부냐면 일단 위장, 비장부터. 그래서 토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침이죠. 현침이고, 이 지장간에 또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이 이게 산성. 그렇죠? 신맛. 그러니까 위산. 과다. 현침. 신경이 예민한 거죠. 신경성 위험이 좀 있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고요. 피부는 촉촉하고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분들 주무시기 전에 수분 크림도 바르고 하시는데, 이 수기가 없는 글자니까, 수기가 없으니까 피부가 트러블이거나 건조해서 까칠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가 있으면 어떤 이 아토피라든가 건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참고로 아시면 되고, 자, 숫자. 자, 일단은 무토, 기토. 자, 무토는 5고요. 기토는 10. 그래서 무토는 진. 양의 토니까 술. 그 다음에 기토는 축토, 미토. 그래서 음의 토는 10이라고 완전 수라고 이제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색깔. 토니까 황색이 되겠죠. 황색인데 완벽한 황색이라기보다는 사옴이 화의 기운, 붉은색, 적색빛이 감도는 황색이면서 뒤에 가서는 약간 백색, 흰색. 왜냐면 이제 신유술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글자죠. 그러니까 황색인데 약간 적색빛을 띠는 황색이면서 나중에는 약간 흰빛이 좀 돌겠다. 좀 복잡한 색깔이죠. 그런 색깔에 자,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상, 이 미토가 가지는, 이렇게 쭉 강의를 드렸는데 미토가 가지는 물상은 일단은 토니까, 그쵸? 하나로 뭐 할 수 없지만 뭐 건축, 토목, 화원, 그렇죠?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토니까 중재, 그 다음에 현침이니까 뭐 미용, 미술, 네, 뭐 언론, 필설, 뭐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뭐 의사, 약사, 그 다음에 어떤 을목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까칠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장황하게 50분 넘게 지금 강의를 했는데 짧게 끝나려고 했는데 강의가 너무 길어졌네요. 어쨌든 강의가 길어도 반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좀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미토를 가지고 있는 간지 5개에 대해서 또 핵심적인 강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